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6월 19일 누바 소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 6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1970년 창단 이후 무려 50년 만에 첫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5, 6차전에서 무려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했음에도 승리했으며, 오늘 경기는 25점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뒤집은 NBA 역사에도 남을 만한 역전승이었다는 점입니다.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선수는 2년차 가드 테런스 맨입니다. 오늘 경기 직전까지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평균 14분 30초 정도를 소화하던 롤플레이어이자 평균 5점도 넣지 못하던 선수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무려 39점을 폭발시키며 이 중요한 경기에 레너드 대신 캐스팅되어 대역전극의 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특히 3쿼터 추격이 시작될 당시 선봉장에 대여 펼친 퍼포먼스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맨은 해당 쿼터에만 20점을 올리며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쿼터 최다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신예에게만 경기를 맡기는 게 미안했는지 폴 조지와 레지 잭슨도 역전 드라마에 합류해 신스틸러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잭슨의 경우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전담 슈터로 거듭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기 자체를 즐기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클리퍼스 구단의 역사를 돌려보겠습니다. 크리스 폴과 블레이크 그리핀을 필두로 우승에 도전했던 시절, 그 중에서도 2015년 플레이오프 당시 그들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무려 디펜딩 챔피언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해 시리즈를 3대1로 리드하며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플레이오프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를 보유하며 우승 후보 영순이었던 이 팀은 역시 2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를 상대로 3대1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두 번 모두 내리 3연패를 당하며 2라운드 탈락, 그그컨의 저주가 있다는 말까지 들으며 비운의 역사를 가진 팀이었고, 이번 플레이오프도 레너드의 이탈과 오늘 경기의 전반 스코어만 보더라도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론 루 감독은 이 역사를 끊어내길 원했고 결국 3쿼터 대폭격을 시작으로 후반에만 무려 81점을 넣으며 저주를 벗어나 창단 첫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란 쾌거를 얻었습니다. 에펠탑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신장을 포기하고 뜨거운 심장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은 값진 성과이자 에이스가 빠졌음에도 강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클리퍼스는 그야말로 펜트하우스 부럽지 않은 짜릿한 드라마를 스테이플스 센터를 찾은 홈 관중들 앞에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구단 역대 누적 승리 기여도 1위인 크리스 폴이 버티고 있는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유타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2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이크 콘리까지 복귀하며 필승을 다짐한 경기였지만 루디 고베어가 상대 미스매치에 멘탈이 털리다 못해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며 경기에 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공략당하며 오늘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낮은 코트 마진인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수비수라는 타이틀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고, 상대가 대놓고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와 고베어를 공략하는데 이런 선수를 무려 42분간 기용한 퀸 스나이더 감독이 검증되지 않은 신예를 기용하며 과감한 선택을 한 타이론 루 감독에게 완패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경기였네요. 그나마 도노반 미첼은 끝까지 뜨거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미 발목 부상을 안고 시리즈를 치르던 상황, 지난 경기에 이어 정말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싸웠지만 클리퍼스의 미친 듯한 공세로 인해 25점의 리드를 빼앗기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에이스가 팀 패배의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끝까지 본인을 불태운 미첼이 과연 이 패배의 지분이 있을까 싶네요. 크리스 폴 더비로 볼 수 있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는 21일 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가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6차전에서 승리하며 탈락 위기를 모면 시리즈를 7차전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벤 시몬스가 자유투 반타작에 조엘 엠비드가 저조한 야투를 기록했지만 세스 커리가 나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을 47대 51로 마무리한 채 맞이한 3쿼터, 필라델피아는 2분 15초 만에 무려 12대 0 스코어런을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커리는 무려 9점을 폭발시키는 고도의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쿼터에만 14점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4쿼터에 잠잠했던 본인 득점은 경기 종료 1분 전 트레이 영의 볼을 스틸하는 중요한 수비를 성공시키며 만회했습니다. 최근 형 스테픈 커리가 필라델피아의 우승과 세스 커리의 파이널 MVP를 점쳤는데 아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만큼 현재 커리의 존재는 필라델피아의 절대적이며 최소한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벤 시몬스 이상의 존재감을 보이는 중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리드를 유지했음에도 4쿼터 애틀랜타의 추격전이 유지되었고 닥 리버스 감독은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타이리스 맥시를 해당 쿼터에 10분 이상 기용하며 시몬스를 단 5분으로 묶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시몬스가 안타까웠지만 팀 승리보다 중요한 건 없기에 7차전에서도 리버스 감독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틀랜타는 5차전 부진했던 케빈 허더가 경기 초반 쾌주의 슛감을 이어가며 괜찮은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5차전의 부진을 이어온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오른쪽 무릎 통증을 느끼며 코트를 떠나게 된 건데요. 7차전 출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아마 부상을 달고 경기에 계속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레이 영은 오늘도 3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작성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데뷔 11경기 구간 세 번째 세운 기록으로 NBA 역대로 보아도 공동 1위에 해당하며 만약 7차전에서도 이 기록을 세운다면 단독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양팀 모두 선수들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경기지만 큰 부상 없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켐바 워커 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대상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이런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보스턴 합류 당시만 하더라도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카이리 어빙보다 나은 리더의 자질을 발휘할 걸 기대했고 실제로 선수단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며 번번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만큼 보스턴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켐바 워커를 받아오며 이번 드래프트 16순위 지명권까지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보행 연봉자 알 호포드를 처분함과 동시에 뛰어난 보드 장악력을 갖췄지만 한계가 명확해 팀의 미래에 없던 유망주 모제스 브라운까지 처분했네요. 지명권 중독자 샘 프레스티 단장이 또 하나의 지명권을 얻어냈고 이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미래 지명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에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드래프트 시작 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7년 동안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진 1라운드 지명권은 18장이며 2라운드 지명권은 17장입니다. 최근 내부 상황이 시끄러운 댈러스 매버릭스에 프랜차이즈의 영웅 덩 노비츠키가 합류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마크 스테인에 따르면 노비츠키는 마크 큐반 구단주의 요청으로 인해 특별 고문으로 채용되었고 큐반의 요청에 단번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구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참여할 거라고 밝힌 만큼 운영진이 된 노비츠키의 모습도 너무 기대되네요.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이 미러키 벅스와의 2라운드 실차전에서 결장합니다. 당연히 시리즈 내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ESPN의 말리카 앤드류스에 따르면 내쉬 감독은 어빙의 상태가 시즌아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리즈 최종전은 내일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립니다. ESPN의 잭 로우는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의 시리즈에서 최악의 자유투 성공률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된 벤 시몬스의 현재 트레이드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로우는 모든 팀의 단장들이 플레이오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분명 시몬스의 영입을 언급한 단장이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 그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필라델피아 팬들은 데미안 릴라드의 영입을 외치다가 이젠 CJ 맥컬럼을 언급해야만 한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시리즈가 최종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케빈 듀란트를 수비하는 PJ 터커의 모습일 겁니다. 이 두 선수는 과거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소속으로도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징하게 붙은 적이 있는데요. 터커는 블리처 리포트를 통해 이건 플레이오프고 선수들이 항상 꿈꾸는 무대이자 이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막는 꿈을 꾸는데 본인은 현재 그 꿈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터커는 듀란트를 수비하는 걸 좋아하며 본인이 본 최고의 스코어라고 했는데요. 그는 본인의 형제고 경쟁하고 경기마다 싸워왔고 7차전에서도 그럴 거라며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차전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사타구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즌을 고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 컨디션이 좋고 팀은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이며 잘할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에 이어 짧은 휴식 이후 치른 2020-21 시즌은 분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죠.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치르게 될 2021-22 시즌 오프시즌 팀 개편에서부터 시작될 레이커스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 한 해 농구 팬들의 마음을 울렸던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에서 조던은 1996년 파이널 당시 게리 페이튼의 수비를 언급하며 고전하지 않았다고 답했었죠. 과연 역대 최고의 트래시 토커인 페이튼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페이튼은 최근 제가 아주 싫어하는 더 콜린 카워드 팟캐스트에 참여해 이에 답했는데요. 치열한 설전은커녕 페이튼은 조던의 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만약 조던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존중이 모두 사라졌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조던은 본인과 같은 경쟁심이 강한 선수라 항상 그 선수를 상대하는 걸 고대해 왔고, 만약 본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본인 역시 코웃음을 치며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했을 거라 밝혔습니다. 결국 경쟁심이 강한 상대를 존중하는 페이트는 상대방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